경상도의 막창집에서 90년대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전 예전에 막창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비릿한 내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쯤 막창도 발전을 많이 해서 좀 더 고소해지고 비릿한 내음도 없어졌지요. 예전 기억 때문에 망설이다가 회사 사람들과 한두 번 먹게 되었고 생각보다 먹을 만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골집도 생기고 주인 아저씨랑 친해지고 그랬습니다. 거의 2주에 한두 번 정도는 갔던 것 같네요. 그 막창집 이름이 가물거리네요. 지금은 없어졌지요. 뒷골목 막장이란 이름답게 막창 골목 제일 안쪽에 제일 허름한 막창집인 걸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제일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당근 맛도 제일 좋다고요. 그 동네 다 맛본 사람이면 이 집을 최고로 치죠. 주인 아저씨도 나이가 50대 후반쯤 되신 분이고 잔정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셨는데 늘 사람이 북적였죠.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잔업이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소주 한 잔 생각나는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코스에 막창 골목이 있으니 그날도 달콤 쌉싸름한 소주 한 잔의 유혹에 못 이겨 저와 최 과장 나리와 쫄 2명에서 4명이서 갔습니다. 그때가 늦은 10시경이었죠. 6월 달이었던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1999년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밀레니엄인지 지구 멸망인지 말이 많았던 시절이라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지구가 멸망한다길래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싸다 가짜가 제 신조였죠. 여하튼 그날도 주거니 받거니 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소한 막창구이와 함께 살짝 들이키는 소주 한 잔은 최고였죠. 최 과장이랑 저랑은 마음도 통하고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해서 잘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때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과장입니다. 쫄이 많아서 늘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 때고 쫄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작은 술자리들이 참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부서서로 데리고 다니던 쫄일과 쫄리는 신세대답게 사고 개념이 초근대적이어서 귀신이나 그런 존재는 영화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과학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적 사고에 아주 충실한 녀석들이었죠. 쫄이는 분위기 메이커의 농담도 잘하고 사고가 아주 박습니다. 쫄이는 수리적 사고에 뛰어나서 계산이 빠르고 판단력이 좋았죠. 잘만 하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만들 수 있겠다 하여 제가 떠맡게 된 신백리들입니다. 요놈들 고참님 말씀 새겨 듣는다고 늘 이렇게 야근도 동참하고 술자리 안 빠지고 끼어들곤 합니다. 재미나게 떠들고 하다 보니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자 슬슬 일어나 볼까 술도 얼큰 되었고 일어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오늘은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저만치 멀거니 앉아 계셨는데 헌데 유독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네요.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에 혼자 소주 시켜놓고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길래 여자 혼자 막창 시켜놓고 소주 마시는지 얼핏 봤는데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더군요. 거참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막창집을 나왔네요. 몇 주 뒤 그날은 쫄일이 앵겨 붙으며 술 한잔 사달랍니다. 이놈 새끼 슬슬 정도 들고 하니 술자리 밝히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요놈이랑 쫄이 데리고 뒷골목 막창 갑니다. 그때 6시 마치고 좀 정리하다가 갔으니 7시 정도에 막창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사람이 많더군요. 비집고 들어가서 좁은 틈에 자리 잡고 소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마셨나 뭔가 하늘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유이 막창집은 그냥 길거리에서 상판대기 펴놓고 먹는 곳인데 비가 오면 끝이죠. 후다닥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이미 만원 상태였죠. 약간 정리하다가 보니 그칠 비가 아니었어요. 잠깐 사이에 손님들 후다닥 빠져나가고 고맙게 자리 하나 비더군요. 가게 안에 해봐야 6테이블 뿐이었고 비는 점점 거세지더니 폭우로 변해갔습니다. 이거 그냥 일어나기에도 멋합니다. 골목길이라 택시 잡아타야 하면 한참 걸어 나와야 하는데 이 비면 거의 샤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아저씨 비 쫄딱 맞아가며 밖에 내놓은 테이블 정리하시고 2차 저차해서 술 돌리고 나니 벌써 9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때까지도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립니다. 물론 조금 전보단 많이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내립니다. 우리들 이제 결정의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마시고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님 과감히 이 비에 온몸을 내던지며 앞으로 나갈 것인가? 2대1로 제가 밀렸습니다. 쫄일과 쫄리는 더 마시자 전 언제 그칠지 모른다 그냥 가자고.
뭐 당연히 더 마시기로 합해보고 건성건성 잔 부딪히기로 버티고 있을 때 쫄일이 화장실을 갑니다. 간지 꽤 된 것 같은데 안 옵니다. 쫄한술 된 것 같아. 이 새끼 화장실에서 엎어진 거 아닌가 니가 가봐라. 쫄이가 부스스 일어서더니 장실 갑니다. 5분, 7분, 10분 이 새끼들이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저희 포함 3테이블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2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곤드레 만드레 됐습니다. 보니 거의 인사불성 수준이더군요. 아마 그들도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하면서 마신 거겠죠. 뭐야 이 새끼들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저는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봅니다. 장실은 가게 안쪽에 발이 있습니다. 문 열고 좁은 길을 걸어나가면 옛날 퐁당 수셋이 화장실 하나 달랑 있습니다. 이런 곳은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으니 달랑 하나였죠. 노크해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열어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라? 요것들이 어디 갔나? 분명 출입구는 하나뿐이라 일 보고는 가게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헌데 이 녀석들 어디로 간 거지? 그때 술도 취했겠다. 올바른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새끼들 어디로 간 거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하나뿐인 60와트짜리 백열등이 반짝반짝입니다. 뒤가 서늘해지는 것이 느낌이 묘해서 휙 뒤돌아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만이 있더군요. 헌데 왠지 모를 이 싸늘한 기분은 왜인지 느낌이 묘합니다. 술이 확 깨버립니다. 그리고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은 집 안쪽으로 연결된 문입니다. 여긴 손님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으로 통하는 문인데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손님이 북적이니 문을 그냥 봉인해 놓았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막창 집 쪽으로 안 나왔으면 갈 곳은 여기뿐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번에도 여기 오면서 힐끗 본 적은 있지만 녹슨 손잡이하며 굳게 닫혀 있어서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살짝 가서 손잡이를 잡고 당겨보니 쉽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시커먼 어둠이 내려앉아 있어서 사물 식별이 안 됐습니다. 비록 뒤에 백열 전구가 있어서 그나마 짙은 어둠은 아닌데 사물 식별은 어렵습니다. 조심스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발에 뭔가 툭 채입니다. 뭐야? 하면 더듬어 보는데 신발이 만져지더군요. 사람 발 같습니다. 번개에 맞은 것처럼 정신이 바짝 타오르더군요. 엉겁결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습니다. 비에 젖어서 잘 안 켜집니다. 놀란 토끼 가슴을 쓸어내리며 겨우 불을 댕겼습니다. 사람 부르러 뛰어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워낙 당황해서 작은 불빛의 찰나에 순간 사람이 엎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다리를 잡고 밖으로 당겼죠. 쫄일입니다. 전 기겁을 하고 뺨을 때렸죠. 화들짝 정신을 차리던 쫄일은 저를 보더만 부들부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과장님 화장실에 사람이 목매달고 죽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방금 화장실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너 미쳤냐? 전 녀석이 술 먹고 헛것을 봤겠거니 했죠. 정말이에요. 분명히 봤어요. 미친 놈이 술 먹고 헛소리야. 네가 봐봐 여기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우물쭈물거리는 쫄리를 끌다시피 해서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냄새만 지독하게 올라옵니다.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쫄릴이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합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했는데 왜 출입구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기어들어가서 쓰러졌는지 모르겠더군요. 술 취해서 헛것을 봤거나 혼자 쇼를 했나 했습니다. 녀석을 데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넘어질 때 머리를 심하게 받았는지 이마에 커다란 혹자국이 나 있더군요. 얼굴도 좀 긁혔고 무릎도 멍이 들었는지 절뚝거립니다. 이 새끼 심하게 넘어졌구만 생각했습니다. 반쯤 남겨진 소주 한 병을 들었다라 주고 다시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쫄일은 소변을 보러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것도 여자. 너무 놀라서 문을 바로 닫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세가 조금 묘하더랍니다. 긴 치마를 입고 서 있었는데 이게 서 있었던 건지 매달려 있었던 건지 순간 아리송했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죄송하다고 아무 일 없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답도 없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나 하며 잠시 기다렸는데도 인기척이 없길래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문 엽니다라고 몇 번을 말하고 문을 열었는데 웬 치마 입은 여자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랍니다. 순간 말문이 막히고 너무 무서워서 엉겁결에 뛰어나갔는데
아마 너무 당황해서 반대편으로 갔었나 봅니다. 귀신이었다기보다 사람이 진짜 자살한 줄 알았겠죠. 문 열고 들어가는데 누가 뒷덜미를 확 잡아 끄는 느낌이 들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는데 뭔가 심하게 얼굴을 때리더랍니다. 갑자기 쾅 하고 몸에 충격이 오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더랍니다. 그 후론 내 얼굴을 본 것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때 쫄일이 주위를 휘둥그레 둘러보더니 쫄리를 찾는 겁니다. 그놈은 네가 안 오길래 내가 가보라고 보냈잖아. 말하기 무섭게 온몸이 굳어지더군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쫄이가 어디 갔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죠. 이 새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저랑 쫄일이 사색이 되어 다시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는 다시 폭우같이 쏟아지고 바로 앞 화장실은 비를 뒤집어 쓰고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용기 내어 다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화장실 문 닫기가 무서워서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아까 쫄일이 쓰러져 있던 곳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씩 전진하면서 라이터 불에 간간히 의지한 채 들어갔습니다. 못 쓰는 가재 도구 몇 개며 거미줄에 분명 사람이 전혀 왕래하지 않았던 곳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가 보니 철장문으로 다시 단단히 잠겨 있더군요. 아마 그 문은 2층 집으로 올라가는 문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우리는 다시 빠져나왔죠. 쫄이 못 봤냐? 도대체 어디 갔지?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로 왔으면 분명 나갈 곳이 없을 것인데 과장님 혹시 다시 밖으로 나갔는 거 못 보셨습니까? 글쎄 분명 못 본 것 같은데 아까 나도 잠시 비구경하면서 소주 한두 잔 정도 더 마시고 있었어. 그놈 새끼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조리가 완전 홀딱 다 젖은 채로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왜 비를 쫄딱 맞았어? 난 도대체 언제 이 녀석이 밖으로 나갔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요. 쪼리가 하는 말이 화장실로 쫄리를 찾으러 갔더니 웬 여자가 화장실 앞에 서 있더랍니다. 뒷모습만 봤는데 아마 쫄리이 화장실 안에 있는 모양이다라고 판단해서는 빨리 나와 여성분 기다리시잖아. 외쳤지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이상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말을 하더랍니다. 뒷모습만 보인 채로 그분 방금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시죠? 저같이 온 일행분이 술이 너무 취해서 절 두고 가버렸어요. 비도 너무 오고 저도 술이 좀 되어서 택시 잡는 거 좀 부탁드릴게요. 다짜고짜 손목을 덥석 잡더니 잡아 끌더랍니다. 엉겁결에 대답하고 따라 나가는데 가게 안에 제가 가게 밖을 보면서 입에 소주잔을 들이키고 있었더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여자가 잡아 끄는 바람에 그대로 가게 밖으로 끌려나가다시피 나갔대요. 그때 언제 들었는지 여자가 우산을 쫙 펴더랍니다. 이 여자 택시 잡는 데까지 바래다 주고 오자 둘이 다정하게 걸어서 간이 기분이 묘하게 좋았더랍니다. 한창을 걷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던지 택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들 속으로 서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전조등이 확 때리면서 급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차가 요동치듯 앞으로 다가오더랍니다. 엉겁결에 옆에 여성분을 힘껏 밀치고 자기도 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자동차가 바로 앞에서 멈추고는 운전사가 내리다만 다짜고짜 심하게 욕을 해대더랍니다. 뭐냐고 자동차 운전 어떻게 하냐고 대들었는데 운전자가 하는 말이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면 어떡하냐고 자살할 거냐고 했답니다. 놀라서 둘러보니 도로 한가운데까지 걸어들어 있었더랍니다. 더욱이 놀란 건 여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자신은 완전 도로 한가운데 있는 꼴이라더군요. 놀라서 운전기사께 사죄 아닌 사죄하고 술 먹고 정신이 없었다라고 말한 뒤 심하게 욕먹고는 아무리 주위를 찾아봐도 여자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완전 흠뻑 젖어 있더라네요. 분명 여기까지 우산 쓰고 왔었는데 완전 물동이를 그대로 뒤집어 쓴 듯이 빤수까지 홀딱 다 젖었더랍니다. 엉겁결에 다시 막창 골목까지 비 흠뻑 맞고 돌아온 거랍니다. 그때까지 쫄일이 유심히 듣고 있더니 혹시 그 여자 얼굴 봤냐? 그게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 같이 우산 쓰고 걸었다며. 근데도 여자 얼굴 못 봤다는 게 말이 돼. 정말 얼굴이 안 떠올라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치마랑 원피스만 생각나네. 그때 쫄일이 화들짝 놀라는 눈을 뜨더니 너 잘 생각해봐. 그 치마 흰색에 베이지색 돌고 종아리까지 내려오고 주름 잡힌 치마 아니야?
원피스 색깔도 하얀색인가 그거지? 그래 확실히 기억난다. 그 옷 맞아 너도 그 여자 봤어. 쫄일이 나를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과장님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여자 제가 본 거 확실하고요. 화장실에 목매단 여자 맞습니다. 목매단 여자가 어떻게 저녁석이랑 팔짱 끼고 걸어나가냐? 네가 술김에 잘못 본 거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제 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분명 발이 허공에 붕 떠 있었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수건 한 장을 들고 나오더니 쪼리에게 건네며 손님 무슨 일이시길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산 없이 혼자 뛰어나가십니까? 이걸로 좀 닦으세요. 제가 혼자 나갔다고요. 아까 보니까 혼자 비 쫄딱 맞으시면서 바쁜 걸음으로 가시던데요. 전 그냥 비 맞으며 집으로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여성분하고 같이 나갔는데요. 아니요, 제가 실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비 흠뻑 맞으시고 혼자 나가시는 거 똑똑히 봤는데요. 바쁜 걸음으로 가시길래 중요한 일이 생기셨나 했네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다 맞으시면서 나가시길래 주인 아저씨 돌아가시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쫄리도 황당하고 무서운 기분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쫄일 네가 화장실에서 봤던 목매단 여자가 쫄이 네가 데리고 나갔던 여자랑 동일 인물 같네. 그리고 주인 아저씨는 네가 혼자 나갔다고 했고 너는 여자랑 같이 나갔다 했고 자동차 사고 날 뻔해서 돌아보니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그럼 그 여자 귀신이네. 두 놈 다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저번에 최 과장님이 목 과장님하고 같이 다니면 분명 귀신 본다더니 그 말이 맞네요. 저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했어요. 진짜 다시는 겪고 싶지 않네요. 쫄일이 고개를 푹 숙이면 말합니다. 난 또 그냥 우스갯소린 줄 알았더니 진짜로 목 과장님은 뭔가 있는 분인가 보네요. 그리고 여기 너무 음침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냥 빨리 나가버립시다. 나가는 것으로 의기투합한 우리는 우산도 없이 그냥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소변이 마려웠지만 그 화장실 못 가겠더군요. 큰 길까지 나와서 각자 택시 타고 헤어졌습니다. 뭔가 또라는 짜증이 밀려 나왔죠. 왜 내 주변에 꼭 연례 행사로 그것이 나타날까 했습니다. 일전에 다 커서 머리통 굵어지고 하도 그래서 모친이랑 용하다는 점집 찾아다니며 해봐도 심지어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굿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조금 괜찮아진다 했는데 전 마음이 조금 뒤숭숭할 때마다 고철을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고철들은 다 다녀봤고요. 해인사, 표충사, 제가 경상도라 경상도 관련 사찰은 늘 다니고 있었어요. 몇 년 전인가 A사찰 올라가는 도중에 저녁 7시경이었나 여름이라 헌할 때죠. 그때 친구랑 3명이서 등산 겸 올라가는데 웬 여인이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바위덩이 위에 앉아 있더군요. 전 속으로 저 여자 혼자 잘 노네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해서 올라갔습니다. 한 10분쯤 걸었나 그 계곡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비슷한 모습으로 또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 같은 여자 맞거든요. 제가 10분 전에 만난 여자인데 분명 저 그 여자 앉아 있는 거 보고 지나쳐 왔는데 또 비슷한 자세로 물에 발 담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절에 도착할 때까지 딱 3번 봤습니다. 물론 순간이동이 아니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옆에 친구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실없는 놈 취급당할까봐 그냥 나왔죠. 3번째 마주칠 때는 작정을 하고 다가가서 말 걸어볼 생각이었죠. 그때 마침 제가 디카를 들고 있었습니다. 3번째 마주치는 순간 제가 일단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 앵글에 잡고 셔터를 계속 눌러댔죠. 제가 사진 찍는 사이 친구들은 멀찌감치 걸어가고 있었죠. 전 다가가서 말을 걸어볼 참이었습니다. 그때 웬 차가 시끄러운 소음을 일으키고 올라가더군요. 아마 사찰 관련 차량 같았습니다. 여기 등산로라 관계 차량 외에는 외부 차량은 통행을 못하거든요. 먼지가 조금 일어서 피하느라 허둥대다가 다시 보니 그 여자가 언제 일어섰는지 반대편 숲 쪽으로 걸어 들어가더군요. 부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친구들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사진 분명 찍었다고 하니 친구들이 그럼 확인해 보자고 해서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찍었던 사진을 다시 봤죠. 확인해 보니 거의 열대장이 똑같은 앵글로 찍혀 있더군요. 계곡과 동그랗고 조그만 바위덩이만. 물론 여자는 없었습니다. 풍경만 덩그러니 찍혀 있더만요. 그때 찍은 사진 아직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에게는 실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한 번도 그 존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친하게 지내는 이 친구가 너무 대가차기 때문에 오히려 무당도 피해갈 만한 장군 성격이라서 제 길을 많이 눌러버립니다. 이 친구하고 같이 다닐 때는 거의 마주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영매 체질이라고 하더군요. 박수무당감이라고들 하지만 신내림 받은 적도 없고 실없이 아픈 적도 없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좀 체질상 약한 사람이나 기가 좀 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에 접촉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보지만 각설하고 그때 막창집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밀레니엄의 여름이었죠. 다음날 회사 점심기간 때 다 같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쫄일이 갑자기 어제 일을 꺼냅니다. 사실 쫄일 성격이 활달하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은 녀석입니다. 말발도 좋지만 단 허풍이나 과장은 잘 안하는 똑 부러진 성격이지요. 하지만 좀 나대는 성격이라 이 녀석 말은 조금 걸러듣는 편이었죠. 하지만 쫄이는 정말 계산적이고 치밀한 성격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신중한 편이라 사실 우리는 업무 보고받을 때도 쫄일보다는 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수렴하는 편이죠. 사실 쫄일이 이야기했다면 그러려니 했겠건만 쫄이가 조리 있게 말하니 최 과장 눈을 휘둥그레뜨며 말합니다. 니들 그 말이 진짜야? 저도 머리털 나고 그런 경험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분명 그 여자 데리고 나갔는데 주인 아저씨는 혼자 나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본 화장실에 붕 떠있는 그녀는 뭐야? 쫄일과 쫄리가 옥신각신할 때 자장면 한 젓가락을 뜨면서 최 과장이 절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과장님도 보셨어요? 아니, 난 못 봤어. 그래, 과장님도 못 봤는데 이 녀석들이 귀신 본 거예요? 귀신은 무슨 자꾸 대낮부터 그런 말 하지 마라 재수없다. 니들도 이제 그 막창집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라. 전 딱 잘라 말하고 다 먹고 난 국물을 젓가락으로 휘휘 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뇌리 속을 파고드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고 저저번 주에 그 막창집에서 막 술 다 마시고 일어날 때 왜 눈에 밟힌다는 그 여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상당한 미모의 20대 후반 여성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때 정면을 봤었는데 얼굴 형상이 잘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냥 예쁘다는 생각만 나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혼자 소주 마시고 있었고 긴 치마에 원피스 같이 하얀색이고 나 스스로가 화들짝 놀라 쫄일과 쫄리를 돌아봤습니다. 치마가 이렇게 저렇게 생겼지. 원피스의 카라가 무슨 꽃처럼 주름이 심하게 진 형태지. 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과장님 맞아요. 위도색 카라 부분이 그게 무슨 꽃처럼 주름이 조잘조잘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 치마의 무늬가 연한 장미무늬. 쫄이와 제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쫄일과 쫄리가 동시에 저를 봅니다. 과장님도 그 애 보셨네요. 그게 어제가 아니고 저번 주에 우리 4명이 갔을 때 마지막 계산하려고 일어났을 때 뒷테이블에 그 여자가 있더라고. 난 혼자 술 마시고 있길래 일행이 화장실 갔나 했지. 상당히 미인상이더라고. 그 여자가 어제 그 여자인가 보네. 최 과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때 여자 손님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손님 몇 분 없어서 나도 기억하는데 분명 여자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여자 손님은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과장님. 쫄일이 이야기합니다. 그 집 귀신 시인 집 아닌가? 쫄일이 황당해하며 말합니다. 전 담배 한 대 피러 일어서면서 한마디 날립니다. 그런 거 기억에 담지 말고 앞으로 그 집 갈 생각 마라. 오늘 이후로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말고. 다시 회사로 복귀한 우리는 업무 처리에 정신이 없었죠. 전 퇴근하고 발 닦고 누워서 집에서 TV를 때리고 있었죠. 한 7, 8시쯤 됐나. 갑자기 전화가 요동칩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저 최 과장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네, 저 친구하고 술 한잔하고 있는데 과장님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술 한잔 쏘겠습니다. 아니 친구하고 있다면서 친구가 불편하게 나는 왜 불러? 그냥 친구하고 마시지. 아닙니다. 과장님 특별히 술 한잔 쏘고 싶고. 제 친구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좋은 데 있는데 사람도 모자르고 빨리 나오세요. 공술에다가 좋은 데 있다고 하길래 대충 약속 장소 메모리 시키고 택시 잡아 타고 나갑니다. 뭐 뻔하겠지만 미성년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갑니다. 벌써 술이 좀 됐는지 얼굴이 빨개 있습니다.
보니 최 과장하고 친구인가 하고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니들 나가봐라. 일단 여자들을 정리하고 나서 저한테 술 한 잔 따라줍니다.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는데 과장님, 저 새끼가 말이죠. 귀신이란 걸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고 하도 방방 떠서 그 말을 듣자 짜증이 확 밀려 나옵니다. 아니 그 일 때문에 날 불렀어 장난해 지금. 갑자기 제가 화를 내자 최 과장이 머쓱해하며 친구 쪽을 한번 쳐다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신나게 해댔고 친구가 못 믿자 절 불러낸 거더군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자 요 친구란 놈이 한술 더 떠서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이 방 안에도 귀신이 있냐 당장 불러내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 처음엔 무시했는데 슬슬 열받고 오기가 치밀더군요. 그냥 그만하지. 술맛 떨어지네. 형님 그러지 마시고 있다면 진짜로 확인 좀 시켜주세요. 나도 전설의 고향에서만 본 귀신들 진짜로 한번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귀신 조련사야. 귀신은 무슨 망할 놈의 귀신이야. 그런 거 없어. 딱 잘라 말했죠. 그때 최 과장이 옛날 창고 이야기 꺼내며 부채질합니다. 자기는 분명 봤다고. 그게 이렇게 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의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이 새끼가 형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아무리 술 취했다고 막말을 해대는 겁니다. 너 진짜로 보고 싶어? 후회 안 해? 왜 이런 말을 해버렸는지 귀찮은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솔직히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디 말이 되는 소리지 말입니다. 형님 진짜죠? 만약 없으면 형님이 책임지세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보고 싶다고 한 놈인 이놈인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형님도 믿음성이 없네. 요즘 세상의 귀신은 무슨 귀신이에요? 그냥 없다고 해요. 녀석이 절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좋아, 그러면 한 가지만 명심해. 그게 보고 싶다고 봐지는 것이 아니야. 참고 기다린다는 보장만 해라. 내 평생 귀신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얼마든 못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내기 아닌 내기가 최 과장 때문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최 과장이 호승심에 이야기해놓고 안 되니까 나까지 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귀신 볼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귀신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건 줄 아냐?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나중에 연락 줄게. 최 과장이 한술 더 뜹니다. 과장님 어제 귀신 나왔다는 막창집으로 가요. 거기만한 곳이 또 있겠어요? 거기는 진짜 안 가고 싶다.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거기는 사고 날까 겁나. 그 말에 친구 녀석 한술 더 뜹니다. 이왕 보는 거 시원하게 봅시다. 아까 들어보니까 처녀 귀신인 것 같은데 잘만 해보면 내가 확 꼬실도 있지 않겠습니까? 술 처먹고 웃는데 그 얼굴 보니 확 깔아뭉개고 싶더군요. 오냐 이 새끼야 너 한번 뒤져봐라라고 속으로 다짐했죠. 시간도 되고 지금 가봅시다. 일어서는 제스처까지 취하더군요. 최 과장이 절 슬쩍 보더니 친구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술 한 잔 대접하려고 왔는데 왜 혼자 개슈를 하고 진상짓을 해.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마담을 부르더니 오늘은 진득하게 놀자고 합니다. 흥이 난리 있겠습니까? 노는 둥 마는 둥하고 그날은 그렇게 마쳤죠. 사실 뭐 귀신을 보겠다고 마음먹으면 봐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우연히 한번 보게 된 것을 어떡하면 이 녀석에게 겁을 확 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그 막창집은 느낌이 좋지 않은 게 꺼림칙했습니다. 다음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새끼를 확 놀라 까무러치게 만들까 하는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귀신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머릿속에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메모해 놓은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메모한 것이라서 일기장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글들만 가득 적어 놓은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몇 권이 되었는데 다 버렸고 한 권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상당히 강해서 늘 손에 다이어리를 들고 다녔죠. 물론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았던 탓도 있었지만요. 요게 제가 옛날부터 간간히 약속이나 그냥 웃기는 개그, 루머 등도 적어 놓았던 거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병원에 친구 아버님 병문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리셨는데 친구라 면회를 갔었죠. 그때 그 아버님 입원한 병실이 중환자실 독방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쓰던 곳이었죠. 마침 그때 아버님 옆에 계신 분이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편찮으신데 옆 분이 돌아가셨으니 기분이 착잡할 테지요.
그때 스님 한 분이 옆에서 목탁을 치시며 연부를 외우고 계셨고 전 병실에 인사드리고 조금 있다가 복도로 나왔죠. 흡연실 찾아서 담배 한 대 하고 돌아오는데 복도에 그 스님이 나와 계시더군요. 제가 가까이 가자 절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이런 데 오면 안 돼. 자네는 아픈 사람 보면 안 돼. 병문안 왔나? 절대 이런 데 오지 마. 당신 저승사자야. 너무 황당했습니다. 무슨 병문안 왔는데 저보고 저승사자라고 하지 않나. 오면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기분이 정말 더러워서 좀 핏대를 세웠죠. 스님 말씀이 제가 살이 강해서 유약한 분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분 가까이 가면 그분 병이 더 심해지거나 심지어 명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이런 데는 오지 말랍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상가집 가라고 하더군요. 속으로 땡중이라고 무시했습니다. 2주 뒤 친구 아버님 별세하셔서 상가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독 그 스님 말씀이 머릿속에 메아리 쳐서 그때 이후로 저 절대 병문안 안 갑니다. 이런 경험들이 유독 많아서 그런 경험이나 일들을 메모해 놓았던 것이죠. 물론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도 있고요. 왜 그게 생각났냐 하면 몇 년 전 친구 둘이랑 용하다는 무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지리산 등산 갔다가 마지막 날 우연히 눈에 띄었고 지나가는 주민이 정말 용하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심심하던 차에 가서 점이나 보러 가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한 40대 후반 정도 된 아주머니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퇴마까지 하신다고 자랑을 하시길래 사연 좀 들려달라고. 이 집은 점집이 아니고 그냥 무당집이며 사람 점 보려고 오는 집은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갔었죠. 그 무당이 무슨 일이냐는 듯이 우리를 봤거든요. 물론 우리들 중에 저를 가장 실눈을 뜨시고 보셨지만요. 등산객인데 물 좀 얻어먹을까 해서 왔다고 하니 거기 계시던 동네 주민분이 이분 돈 받고도 안 봐주시는 분인데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봐줄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있고 해서 말입니다. 여차저차해서 말이 통하길래 처음엔 사람 사는 이야기 좀 하다가 슬슬 본업이 발동되셨는지 총각들 운세나 한번 봐줄까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럭저럭 신수뛰기 좀 하시다가 우연찮게 귀신 이야기로 넘어오셔서 귀신 퇴치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여하튼 그때 주어들은 귀신 쫓는 거나 빙의하는 방법, 즉 접신이라고 하죠. 그때 재미삼아 적어두었던 생각이 나더라 이겁니다. 뭐 그때야 재미삼아 적어두었고 이런 경우 실험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웃기게도 그때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일반인은 귀신 못 보냐고 물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혹 볼 수도 있다라면서 이거 하면 접신 될 수도 있다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온 책상이며 장 서랍다 뒤져서 그 다이어리 찾아내었죠. 다락방에 처박혀 있더군요. 제 대학생활 때 사용했던 전공서적들 틈바구니예요. 바로 전화 때렸죠. 최 과장 나야. 꼭 친구 만날 일 있으면 친구 머리카락 몇 개 하고 손톱이나 발톱 좀 달라고 해놔. 내가 네 친구 식겁하게 해줄라고. 내 말에 최 과장이 뭐가 좋은지 키득키득거리며 과장님 이번에 그 새끼 한번 뒤지도록 놀래켜 버립시다. 다시는 그런 소리 안 나오게요. 이틀 뒤 회사서 최 과장에게 꼭꼭 접힌 A4 용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손톱 몇 조각과 머리카락이 있었죠. 저야 뭐 이런 짓거리 하는 게 황당하고 우스웠지만 일단 겁도 좀 주고 공포 분위기도 만들고 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드디어 우리는 그 막창집으로 갔습니다. 저, 최 과장, 친구, 별명이 용팔이인 그 친구 이렇게 3명이서요. 도착 시간은 10시. 1시간 동안 이 용팔이 녀석 졸았는지 연신 두리번 거리면서 막창을 먹더군요. 물론 아무 일 없었지요. 그때 저 화장실 잠시 하고 일어서는 최 과장. 네가 아니라 용팔이가 먼저 가야 하는 데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는데 일단 최 과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용팔이는 소주를 꼴깍 삼키며 앉아 있습니다. 지도 큰 소리는 쳐놨는데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큰 소리 탕탕 치더군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말이죠. 전 준비해둔 재료인 머리카락과 손톱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런 걸 만들어 두었었죠. 그 요런 걸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있었는데 살짝 분위기 봐서 화장실 간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는 손님이 가득했던 상태였고요. 화장실 앞에서 심호흡 한번 깊게 하고 문을 열려고 손잡이 쪽으로 손을 옮기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더군요.
심장이 쇼크받아서 정말 터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머리 뒤끝이 초사이언처럼 번쩍 치러 올라갔다니까요. 아저씨 빨리 싸고 나오세요. 저 싸기 일보 직전입니다. 웬 시퍼렇게 젊은 애 하나가 어깨를 툭 친 거였습니다. 이 새끼는 언제 따라온 건지. 전 한숨을 돌리고 전 괜찮으니 먼저 보라 했죠.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들리고 곧 이 녀석이 나오더군요. 전 바통 타지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화장실 안에는 조그만 전구가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고 좌변기가 아니고 수세식 화장실이라 물 내리는 것이 수도관처럼 머리 위 부분에 장치가 되어 있죠. 이 파이프 라인이 머리 위로 해서 화장실을 가로질러 뒤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전 미리 준비해온 요런 거를 그 파이프 위쪽에 해서 잘 장치해 두었습니다. 별 뜻도 별 생각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였죠. 재미삼아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 씌일 일도 없을 테니까. 전 덤덤히 다시 돌아와서는 술 마시고 떠들다 12시 넘어서 다들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용팔이도 화장실 2번인가 다녀왔고 뭐 아무 일 없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용팔이 하는 말.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오냐 알았다. 한번 기다려봐라. 속으로 생각했죠. 용팔이는 그냥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나 보네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는데 최 과장도 아무 말 없고 용팔이는 전화도 안 오고 일도 바쁘고 조금 있으면 휴가 받고 해서 들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혼자 방바닥 끌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심하게 악몽을 꾸는 바람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날 밝기 전이었습니다.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 준비하고 있는데 최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말인즉 용팔이가 지 친구 3명 데리고 귀신 나온다는 막창집 갔더랬습니다. 지들끼리 귀신이 어딨냐고 하며 갔겠죠. 술 잘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만 용팔이가 갑자기 울면서 뛰어나가더랍니다. 다른 친구 3명이서 뒤따라 나갔는데 어찌나 빨리 뛰던지 잡지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용팔이가 한창을 어두운데도 마구 달려나가더니 인도를 넘어서서 차가 오는데도 계속 달리더랍니다. 다행히 완전히 뛰어들던 찰나의 운전수가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친구가 패대기 쳐서 다행히 차에 치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용팔이가 아무런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같이 가자고 한다라고 흥얼거렸답니다. 그날 용팔이를 안 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 퇴근 기다리다가 불이 나게 최 과장이랑 용팔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 친구 녀석들 데리고 호승심에 귀신 나온다고 공갈치고 데리고 가서 술 잘 먹고 있는데 문제의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누고 나오는데 막 문을 여는데 웬 여자가 문 앞에 떡 서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비켜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손목을 꾹 num켜주더니 무조건 같이 가자라고 말만 되풀이 하더랍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손목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다 써보고 했는데도 꿈쩍을 안 하더랍니다. 자기는 내 빼려고 계속 앞으로 달리려고 하고 손은 꿈쩍도 안 하고 너무 무서워서 눈물까지 나더랍니다. 말 그대로 혼비백산하며 계속 도망가려고 애쓰는 중이었는데 그때 누군가 엄청난 힘으로 자기를 들어 올리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랍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는데 자신은 막창구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도로 한가운데더랍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친구더러 올라가서 계산하라 그러고 지는 택시 타고 바로 집으로 왔답니다. 아니 그때 비명이라도 지르면 주위 사람들이 잡았을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자신은 비명이고 뭐고 그 시간이 몇 초 안 된 것으로 기억한답니다. 막창 집에서 도로까지 뛰어나가더라도 최소 1이 분은 소요되는 거리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년이 귀신 맞냐고 물어봅니다. 전 특징을 듣고 나서야 그녀가 맞는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놈이 심호흡 한 번 하더니 아직 얼떨떨해서 못 믿었다. 한 번 더 가보자 이러더랍니다. 이 새끼 아직도 덜 놀란 모양입니다. 최 과장도 자기도 한 번 보고 싶다고 미친 듯이 옆에서 떠들어대는 통에 그날 바로 막창집 갑니다. 용팔이 녀석 개전 모습은 논데간데 없고 혼자 화장실 쪽 흘깃흘깃거립니다. 그날따라 날도 너무 더워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주인 아저씨 한 분, 서빙 보는 애 한 명, 우리 포함 2테이블 됩니다. 시간이 자정 가까운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목이 왱왱거리고 덥고 술 기운 오르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진짜 후덥지근하다 했는데 어느새 빗방울이 후두둑거립니다.
우리는 이야 시원하게 소나기 한바탕 뿌릴란가 했죠. 그때 따라 술이 잘 안 받는 관계로 많이 안 마셨는데 벌써 취기가 팍 오르는 것이 많이 취해버렸죠. 기분도 알딸딸하고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용팔이 일으켜 세워서 같이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앞에 오니 비가 정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용팔이 먼저 화장실 들어가고 전 밖에 기다리는데 싸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옆 담벼락에 싸갈기기 시작합니다. 술 취한 놈이 뭘 알겠습니까? 한창 볼일 다 보고 돌아서는데 용팔이가 화장실 안에서 조용합니다. 큰 거 보나? 아닙니다. 다 봐갑니다. 오줌보가 얼마나 찼길래 그렇게 오래 보냐? 얼떨결에 술 취한 김에 화장실 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머리 양끝 특히 귀 뒤에 차가운 얼음 아니 드라이 아이스 갖다 대는 느낌. 확 붉어진 동공, 근육이 통제가 안 돼서 굳어버린 느낌. 마치 호흡이 완전히 멎어버린 느낌, 자율신경계인 심장이 써버린 듯한 느낌. 붉은 백열등 전구 아래 용팔이 막바지 자크 올리고 저를 보고 있었는데 용팔이 어깨 너머로 새하얀 팔목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시발 전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분명 용팔이 양어깨 너머로 새하얀 손목이 걸려 있는 겁니다.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사람 이름 그렇게 크게 불러본 게 처음입니다. 제가 이러자 용팔이 뭔가 느꼈는지 비명 지르며 달려 나옵니다. 마침 머리 위로 뱀들이 우르르 떨어졌을 때 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랑 바로 부딪혔습니다. 저 분명 보았습니다. 뛰쳐나오는 용팔이 뒤에 두 팔을 축 내리고 서 있는 그녀를. 전 있는 힘껏 화장실 문을 걷어차서 닫았습니다. 용팔아 도망가. 저 용팔이는 걸음아 나 살려라 불이 나게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최 과장 그년 화장실에. 최 과장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진짜 비명이 이런 거다라고 느낄 정도로 큰 비명이 들립니다. 저와 손님, 주인 아저씨까지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최 과장 완전 비 오는 날 홀딱 젖은 개마냥 발락 누워서 푸들푸들거립니다. 주인 아저씨가 뺨때기 몇 대 세리자 그제서야 일어나면서 안쪽 쇠창살 문을 가리키며 귀신 귀신 이럽니다. 가게 안으로 기다시피 들어온 우리 세 명은 얼굴이 반 울상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용팔이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최 과장은 벌벌거리고 있고 전 한숨 팍팍 때리고 있고 주위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완전 쪽팔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귀신 봤다고 말하고 싶어도 믿을 사람 없고 우리를 그냥 미친놈 보듯이 보는지라 그냥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헤어지기 뭐하다고 용팔이가 술 한 잔 더 먹잡니다. 극이 나와서 용팔이 단골이라는 룸에 가서 한 잔 더 때립니다. 이놈들아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끝내자. 용팔이 끄떡끄떡거리고 있는데 최 과장은 아직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최 과장 말을 정리하자면 귀신 한번 보겠다고. 우리말 듣자마자 화장실 가서 문을 확 열어 제쳤는데 그년이 갑자기 달려들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비명 지르면서 넘어졌는데 그년이 갑자기 쇠창살 문 있는 쪽으로 걷지도 않고 그냥 쓱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더랍니다. 온몸이 경직돼 한동안 부들거리더니 저 얼굴 봤어요. 입술 위에 점 있는 것도 봤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냥 쓱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어찌나 살 떨리던지. 아 근데 눈이 뒤집어졌더라고요. 괜히 왔다 진짜. 최 과장이야 저번에 한 번 경험이 있었다지만 얼떨결에 당한 것이고 이번엔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귀신 보니 이젠 믿어지냐? 엉뚱하게 용팔이게 화풀이 쌓게 됩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용팔이도 귀신인지 뭔지 한번 봤으니 여기서 끝내자. 내 건의에 다 동의하고 그날 4시까지 퍼마시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숙취에 머리가 어지럽니다. 최 과장은 잠 한숨도 못 잤답니다. 한동안 막창 구이집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매일 집에 들어가자마자 천수경 한번 틀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천수경 듣고 잤습니다.